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영입니다. 계속해서 전략적 공부기술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부분 묵상 독서 방식으로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지 110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정신의 유연성,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있는 사람은 학습할 때 그 새로운 상황, 그 바뀐 학습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요. 그것에 맞게 새로운 이제 학습법을 사용하게 되죠. 혹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또 스스로 학습자에서 가리키는 사람으로, 또 감성적인 접근법에서 이성적인 접근법으로, 혹은 이성적인 접근법에서 감성적인 접근법으로 그렇게 뭔가 학습의 시각을 바꿈으로써 더 나은 학습법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이런 그 정신적 유연성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단련되고 향상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 민첩성과 유연성이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또 개선될 수 있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신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학습 시에 필요한 정신적인 유연성을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관점 바꾸기, 두 번째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바라보는 방법, 세 번째로는 사고의 차원을 바꾸는 방법,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점 바꾸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은 영화를 봐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습득하는 것과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보는 것과는 아마도 그 습득의 양이나 그 질, 각도 모든 면에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뭐 영화를 빠져들어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받는 어떤 감상, 그리고 또 감동, 그것에 머무르겠지만 영화 감독은요, 저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세밀하게 그렇게 아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아는 만큼 더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을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요,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독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내가 진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 책을 쓰려고 그렇게 책을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자 수준으로 책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그 독자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처럼 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라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했을까?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저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읽게 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많은 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습의 상황에서도 바꿔보면요, 이 학습자는 이 필요에 따라서 관점을 전환하면서 공부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습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또 익숙한 것을 전혀 새로운 것처럼, 뭐 반대로 또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어쨌든 관점을 바꾸면서 학습을 하라는 거죠. 또는 혼자만 공부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팀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것도 뭐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한 내용을 또 내일 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학습의 긴장도가 달라질 겁니다.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상황을 스위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상황을 전환하면서 학습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세부적인 사실을 습득하는 것,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또 미시적인 관점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학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대한 산에서 뭐 풀 한 포기에만 집중하다가 그 나무 몇 그루에만 집중하다가 길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것은 또 적정한 도구와 그런 또 수단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학습을 할 때 마인드맵 혹은 도식화된 그림으로 전체의 구조를 그려놓고 혹은 그려가면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러면 거시적인 관점과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은 지식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억에도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도요, 목차를 자주 떠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목차를 복사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그 현재 지금 읽고 있는 곳의 위치와 또 전체적인 맥락을 참조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한결 더 책의 내용을 잘 균형 있게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스마트폰으로 목차를 찍은 다음에 집에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프린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을 연결하고 그런 거 필요 없이요. 그렇게 하면 간편하게 목차 프린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아니면 그냥 뭐 목차를 하나 복사해도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사고의 차원 바꾸기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차원은 인지적 학습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텍스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기존 지식과 연결되면서 내 안에 정리되고 저장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적당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지 위의 인지, 즉 초인지 혹은 메타인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시점이 있죠.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망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학습에 있어서 그 초인지 차원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말한 거시적 관점의 학습과도 뭐 비슷한 차원이죠. 그런데 이 초인지 차원의 학습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1차적인 학습이 끝난 후에 다시 그것을 피드백하면서 이 초인지 차원의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시적 관점과 약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학습을 끝낸 후에 다시 그 학습 내용을 복습하면서 피드백하면서 그 학습한 내용을 관찰하고 다시 뭔가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맥락 가운데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제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초인지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효율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이러한 작용들을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잘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런 학습 능력이 뭐 머리가 좋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뭔가 선천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관점을 바꿔서 학습하기,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로 또 관점들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사고의 차원을 초인지 차원으로 전환해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학생은 당연히 학습자여야 하고 또 성인들도 평생 학습자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 학습, 공부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학습 효율을 올리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 다 익혀야 될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학습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장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가 도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구현해내야 또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열심히 계획하면서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그 플래너에 학습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들을 다음 계획과 실행에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과 실행의 어떤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종이 위에 기록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마침 이 책의 저자도 이 학습일지를 쓰는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미 학습일지를 쓰기 시작했는가? 아직 쓰지 않았으면 지금 쓰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개발한 그 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스케투라는 이 플래너를 추천드리고요. 성인 학습용으로 시간 관리, 그러니까 스케줄과 할 일 관리, 그 다음에 일반 메모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라면 혹은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이 학습 플래너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꼼수라는 꼼수 플래너입니다. 이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활용하시면 평생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